네, 그럼 이제 우리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메리골드부터 가볼까요? 네. 제가 목소리 네네. 네, 잘 자, 들려요. 네. 네네. 그러면 선아 쌤은 그 마지막 하니까 맨 마지막으로 할게요. 네. 네네. 자, 현아 쌤, 메리골드 부탁드립니다. 벌써 100만 번째야. 차라리 오늘이 꿈이면 얼마나 좋을까? 왜 이 생각은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 건지. 대체 제대로 능력이 발휘되는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모르는 일을 내내 물고 늘어지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는데. 트레이닝 스쿨의 책을 챙겨서 마을 밖으로 나왔어야 하는데. 몇 번째인지도 모르게 다시 태어난 첫날, 눈을 뜬 소녀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따뜻한 물을 끓이기 위해 주전자를 집어든다. 물 끓여라! 야! 부글부글부글. 이런 건 왜 안 되는 거야? 혼잣말에 익숙한 소녀는 오른손으로 뚜껑을 열고 왼손에 있는 주전자에 물을 붓는다. 23페이지예요. 죄송해요. 그걸 말을 안 하고 네, 읽었어요. 혼잣말에 익숙한 소녀는 오른손으로 뚜껑을 열고 왼손에 있는 주전자에 물을 붓는다. 다시 태어날 때마다 같은 나이, 같은 외모, 같은 공간이도록 꾼 꿈은 이루어지는데 말이야. 뭐가 부족한 거지? 컵이 어디 있지? 매번 같은 곳에 있도록 했는데. 고개를 들어 위 선반을 뒤지고 아래 서랍을 열며 두리번거리던 소녀는 그제야 눈앞 선반에 놓인 하얀 컵을 발견한다. 물끄러미 컵을 바라본다. 언제부터 여기 있었지? 치! 하고 그 사이 물이 끓어오른다. 5, 9, 10, 다. 지난 세기에 소녀의 곁에 있던 이들이 떠오른다. 보고 싶다고 말하니 더 보고 싶다. 사실 소녀는 오래전부터 많이 지쳐 있었다. 즐거움과 행복은 모르고 살도록 감정의 자유마저 차단해도 사람이란 어찌 이리 온기를 주는 다정한 존재들인지. 잘해주는 것 하나 없는 자신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곁에 있어주던 이들에게 익숙해질 때쯤이면 서둘러 곁을 떠나야만 했다. 애써 모르는 척하고 차갑게 대해도 자신에게 온기를 베풀어주던 이들의 얼굴이 눈앞에서 흘러간다. 가끔은 그만 헤매고 그들과 어울려 살고 싶기도 했다. 머물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마다 소녀는 서둘러 그 세계를 떠났다. 항상 슬프기만 한 건 아니었다. 소녀가 좋아하는 행위도 있었다. 소녀는 곁에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는 것을 좋아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소녀의 탁월한 공감 능력으로 감정이 전이돼 마음이 아팠고 감정이 진정될 즈음 차를 내어주면 말하는 이가 천천히 미소를 짓곤 했다. 그렇게 서로 편안해지는 순간의 공기가 좋았다. 슬프고 우울하고 짜증나는 이야기를 듣는 일이 소녀에겐 힘들지 않았다. 사람들보다 오랜 시간을 살아오며 기쁨의 순간들보다 힘든 순간들이 생에 널려 있음을 자연스레 알게 되었고 그들이 털어놓는 속내가 소녀에게는 음악 소리와 같은 말소리로 들렸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가슴속에 담고 살아가다 마음에 얼룩을 남기는 것보다 자신에게 풀어내며 천천히 그들이 마음이 풀려 깨끗해지는 시간이 좋았다. 내심 많은 이들이 마음을 어루만져 주다 보면 언젠가 소녀의 마음도 채워지지 않을까 기대하기도 했다. 메리골드는 그냥 순서대로 쭉 갈까요? 아니면 네. 그렇게 코멘트 좀 해주시죠. 순서대로 쭉 가시면서 이러면 어떨까요? 연결이 안 되긴 하지만 뭐 이상입니다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가실까요? 네. 네네. 네, 가시면 되고 현아 쌤 다 괜찮으셨는데 그 중간쯤에
자신에게 온기를 베풀어 주던 이들의 얼굴이, 이 부분을 연결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중간쯤에 예. 자신에게 온기를, 자신에게 따뜻한 은 없지만 자신에게 온기를 베풀어 주던 이들의 얼굴이, 이렇게 그냥 쭉 연결이요. 아까 거기가 약간 끊어지는 게 살짝 어색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 명숙쌤이 이렇게 호명하지 마시고 메리골드는 그냥 순서대로 가는 걸로 그렇게 할까요? 네, 괜찮으세요? 네. 그다음에는 현아쌤 다음에 숙쌤이에요 이번에. 예, 메리골드는. 예. 아, 그러면 혼동되시려나? 그럼 그렇게 그냥 호명해 주실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호명하고 네, 이제 한번 또 얘기해보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숙쌤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본문을 오늘은 다른 데를 한번 해보려고. 예, 예, 예. 몇 쪽이요? 62쪽. 예, 예, 예. 대체 이 중에서 어떤 얼룩을 지우고 싶은 거야? 원래 인간의 마음은 아기 공둥이처럼 보송하고 부드러운데 살아가는 동안 이리 다치고 저리 다치며 얼룩덜룩해진다. 얼룩이 겹겹이 새겨지기도 때론 구겨지기도 하는데 어떤 얼룩은 서서히 사라지기도 하고 어떤 구겨짐은 자연스럽게 퍼지기도 한다. 살아가는데 힘이 되어주는 얼룩은 마음의 나이테가 되지만 자연스레 사라지지 않는 얼룩은 간직할수록 상처나 아픔 혹은 결핍 같은 것들이 되어 나타난다. 유난히 밝게 웃던 재하의 웃음을 보며 지은은 달의 이면을 생각했다. 언제 죽어도 괜찮다는 눈빛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기에 세탁소에 재하가 처음 들어오던 순간부터 신경이 쓰였다. 재하는 마음의 얼룩이 한두 개가 아닐 것 같아 밤하늘에게 기도하듯 주문을 외던 지은은 서둘러 내려왔다. 아니나 다를까 하얗던 티셔츠는 여러 군데가 얼룩져 번져 있다. 이거 다 지울 수 있어요? 재하는 지은의 인기척을 느끼고 머쓱해져 모두에 겹쳐 입은 티셔츠를 벗었다. 괜찮은 척하고 살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괜찮지 않았구나. 새하얗던 티셔츠에 물든 얼룩을 보며 재하는 마음이 놀라면서도 복잡해진다. 영화의 흥행 대참패 이후 작은 광고 대행사에 비정규직으로 들어간 지 어느새 5년 차다. 사장은 매년 올해는 정규직 전환해야지 라고 말만 하면서 인사고과에 반영해주지는 않는다. 이제 33이 된 재하는 반지하 방과 비정규직을 벗어나고 싶다. 연애를 해도 이런 자신의 환경을 들키기 싫어 관계가 깊어질 것 같으면 밀어냈다. 일부러 가볍고 짧게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했다. 뭐 더 지워야 할까? 곰곰이 생각에 빠진다. 인생을 다 지울 수 있는 건 아니야. 처음부터 리셋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 어떻게 아셨어요? 머쓱하게 머리를 긁적이던 재하는 지은의 시선을 피해 티셔츠만 만지고 있다. 지나온 시간의 모든 얼룩을 지운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생각하던 중이었다. 얼룩으로 남은 아픈 마음을 쥐어준다는 저 여자의 정체는 대체 뭘까? 많게 봐야 또래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눈빛은 천년을 산 사람처럼 깊고 슬프면서도 묘하게 따뜻하다. 온기 있는 슬픔이 느껴진다. 처음 보는 눈빛이다. 재하는 사람들의 눈동자를 관찰하는 습관이 있다. 입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눈동자는 거짓말을 하지 못하니까. 말은 생각의 언어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눈동자의 흔들림까지 막을 순 없다.
사랑해 하고 입으로 말하지만 눈은 감정 없는 이들. 힘들어 하고 말하지만 눈은 살아있는 게 재밌어 죽겠다는 이들. 날 믿어 하고 말하지만 눈에는 진실한 점 없는 이들. 엄마 금방 올게. 조금만 기다려줘 하고 나간 연자 씨의 눈빛은 슬프고도 슬펐다. 연자 씨가 새로운 남자와 같이 산 뒤로는 그 슬픈 눈빛도 본지 오래지만 하나만 지워. 다 지우면 인생에 뭐가 남겠어? 상처도 인생인데 가장 아픈 얼룩 하나만. 지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다. 눈빛과 말이 일치하는 순간 재하의 몸이 전율하듯 떨린다. 외로움 지우고 싶어요. 외로움? 네. 연자 씨가 일 나갈 때마다 밖에서 문을 잠그고 나가던 그날의 외로움이요. 여기까지. 네, 잘하셨어요. 그 대부분 다 좋으셨고 요 거의 마지막 줄에서 한 두 줄 정도 위인데 재하의 몸이 뭐뭐한 듯 떨린다가 있는데 그게 좀 안 들렸어요, 선생님. 혹시 찾으셨나요? 지금 끝난 지점에서 한 뭐 세네 줄만 올라가시면 돼요. 재하의 몸이 전율하듯 떨린다. 아, 그럼 전율하듯이 잘 안 들렸나 봐요. 네, 그래서 그거 조금 들리게만 해주시면 되고, 그 좀 더 위로 올라가시면 뭐 해서 뭐 나간 연자 씨의 눈빛은 슬프고 슬펐다 있거든요. 근데 그 슬프고 슬펐다 다 좋으신데 나간하고 연자 씨가 너무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간 뭐뭐하고 나간 연자 씨의 눈빛은 그 포즈가 있을 필요는 없는데 그 간하고 연자의 연고 사이가 나간 연자 씨 아주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서 연자 씨가 들리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두 군데 말고 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자 우리 명수 씨. 네네. 네. 다음은 은정수 쌤 부탁드릴게요. 연희가 본 것은 슬픔보다 행복이었다. 그의 곁에 있을 때 환하게 웃음 지으며 행복해하던 자신이었다. 나 참 사랑하면서 예뻤구나. 사실 연희는 알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헤어지지 못했다. 그가 지쳐갔지만 외로움에 떨고 있는 나를 떠날 수 없어 결국 다른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그랬다. 둘이서 했다. 사랑도 헤어짐도 둘이 같이. 헤어짐을 인정할 수 없어 희재를 미워하기 택했다. 보고 싶고 그리운데 내게 오지 않으니까. 미움을 핑계로 그를 생각할 수 있으니까. 나는 사랑했던 기억이 아까워서 서서히 잊혀가기보다 미워함으로 간직하고 있었다. 네 마음이 자신을 낡고 닳게 하는 걸 알면서도. 마음도 쓰면 쓸수록 닳아서 새로운 사랑이 들어와 머물 자리가 줄어든다. 이제 그만 바라야 할 때였다. 언젠가 내게 올지 모를 나는 꼭 다시 와주길 바라는 다음 사랑의 자리를 남겨두어야 하니까. 미안해. 고마워. 보고 싶어. 그리고 나는 사랑했어. 흐르는 기억의 조각들을 끌어안고 연희는 빨래통에서 옷을 꺼내어 앉는다. 반쯤 지워진 얼룩이 남아있다. 어느새 곁에 와있던 지우는 연희의 어깨에 손을 대며 미움과 원망이라는 얼룩의 반만 지워지도록 한다. 저 이제 그만 지울래요. 사랑했던 기억 그냥 전부 간직할래요. 아무도 없지만 누가 듣기라도 하는 듯 연희는 엉엉 소리내어 아이처럼 크게 운다.
희재와 헤어지고도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다. 연우의 눈물이 빨래터에 종종 흐르는 물에 떨어지자 빛이 반짝 빛났다. 물줄기가 빨간 끈이 회오리 바람이 되어 연희를 옥상으로 올려보낸다. 뭐야, 이것도 보니까 놀랍지도 않네. 눈물을 삼키며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옥상으로 올라온 연희는 1층에서 올려다보았던 빨래줄 앞으로 걸어간다. 밑에서 봤을 땐 새하얀 빨래였는데 자세히 보니 저마다의 얼룩이 있다. 새하얀 것도 있고 서로 다른 부위에 얼룩이 있기도 하다. 그치, 있겠다. 누군가의 플레이 사이로 진짜 연인은 원망이 넘치기로 했다. 사는 게 외로워 누군가에게 기대했지만 사랑으로 외로움을 사그라들지 않았다. 마음이 공허할수록 희재에게 집착했고 그는 그럴수록 멀어져 갔다. 멀어짐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애썼던 연희를 아프게 한 건 그가 아닌 자신이었다. 계절처럼 자연스럽게 사랑도 흘러간다는 걸 몰랐다. 봄의 다음 계절은 여름이 아닌 겨울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사랑이 끝나고 나서야 사랑이 남았음을 알았다. 사랑했던 기억은 힘을 잃지 않고 내 안에 반짝이며 머물러 있다. 잊지 않고 소중히 그 자리에 살게 할 테다. 생생히 살아있는 기억은 삶의 생기를 잃은 어느 날 떠내볼 아름다운 추억이다. 행복했던 날, 반짝이는 그때의 날, 그리고 그때의 우리를 떠올리면 메마른 마음의 온기가 지켜지겠지. 이제는 정말 그와 헤어질 수 있겠다. 미움과 원망 아닌 그리움으로 간직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네. 중간에 선생님 막 인터넷도 불안정하고 그래서 그런지 조금 안 들렸던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한 몇 쪽쯤 읽으신 거예요, 은정쌤? 두쪽 반? 두 쪽 반. 네네. 그러면 그러니까 분량은 괜찮은데 하여튼 오늘은 처음 들리는 건 그래도 들리긴 하는데 중간에 약간 저거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특별하게 어떤 코멘트가 잘 지금 하기가 살짝 어려운 상황인데 그때는 직접 하실 때에는 이게 줌이 아니고 거기서 하실 거라 물론 줌으로도 가지만 마이크 있고 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한쪽이 한 2, 3분 정도 될 거거든요. 2, 3분. 시간을 한번 재보면서 아니면 지금 은정쌤 하시기 전에 우리 요거 하셨던 현아쌤은 그 메리골드가 쪽수가 어느 정도 돼요? 제가 전자책으로 봐가지고, 23페이지에서 26페이지. 그럼 비슷하네요. 그렇게 한 전자책이긴 하지만 비슷하시고 은정쌤도 두 쪽 반 정도. 4분 30초 정도. 4분 30초. 네네. 은정쌤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죠? 그 정도? 그 정도 되실 것 같고 그럼 일단은 이어서 가볼까요? 좀 중간에 흔들려가지고 네네. 좋습니다. 네. 저기 마이크가 안 열려 있습니다, 선생님. 네, 주선생 부탁드릴게요. 저는 98쪽부터 읽을 건데요. 중간중간 생략하면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쪽은 바다, 이쪽은 도시. 도시와 바다가 같이 있어. 우와. 오랜만에 보는 낯선 도시의 풍경에 감탄한다.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바다를 보는 게 얼마만이던가. 양볼을 스치는 기분 좋은 바닷바람에 눈을 감는다. 평온하다. 양팔을 벌리고 바람에 느낀다. 뭐지? 생생한 이 기분. 낯선 풍경의 도시에서 낯설지 않은 기분. 자욱한 안개와 희뿌연 하늘마저 편안하다. 숨을 크게 쉰다. 기분 좋은 습기가 느껴진다.
근데 여기 너무 예쁘다. 세상의 끝에 온 기분이야. 이렇게 높은 곳에 마을이 있고 바다가 보이네. 사진 찍어 올리면 좋아요 터지겠는데? 이거 올려서 여행 콘텐츠를 해볼까? 휴대폰 배터리가 없네? 충전기는 또 어디로 간 거야? 중요한 전화랑 메시지 엄청 와 있고 난리 났을 텐데. 머리 아파. 이따 라이브 켜야 되는데. 어디 옷도 사고 라이브 할 만한 카페 없나? 동네 좀 둘러봐야겠다. 그나저나 맛있는 커피나 한 잔 마시고 싶네. 혼자 보내는 시간이 익숙한 그녀는 평소처럼 혼잣말을 시작하며 걷는다. 왠지 모르게 친숙하고 편안한 동네에는 소박하고 단정한 주택이 여럿 있다. 길가에 내놓은 작은 화분을 구경하며 걷는다. 이런 동네에 카페가 있으려나? 마침 새카만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화려한 빨간 꽃이 그려진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지나간다. 저 사람이라면 알 것 같다. 물어야겠다. 눈이 마주친다. 저기요, 죄송한데 혹시 이 동네에 카페나 옷가게 있나요? 카페? 여긴 없는데. 초입까지 내려가야 해. 이 동네 처음이야? 네. 제가 길을 잃은 것 같은데 옷도 갈아입고 인스타 라이브도 해야 해서요. 라이브? 네. 혹시 저 모르세요? 누구지? 인스타 안 하시나 봐요. 저 광고에도 나왔는데. 은별은 당연하게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만 만나다 자신을 모른다는 여자의 말에 의아하다. 왜 나를 모르지? 모른 척 하는 건가? 은별이 작고 예쁜 입술을 오므리며 하는 생각을 읽은 지은이 대답한다. 인스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안 해. 난 라디오 들어. TV도 안 보고. 헐, 대박. 요즘도 라디오 듣는 사람 있구나. 근데 저 진짜 모르세요? 몰라. 이제부터 알아볼게. 이름이 뭐니? 은별이요. 검색해보시면 저 많이 나와요. 그래, 해볼게. 그런데 옷가게는 아니지만 옷 필요하면 내가 세탁소 하는데 빌려줄까? 진짜요? 완전 고맙죠. 빌려주심 제가 집에 가서 깨끗하게 세탁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럼 치마 구겨진 거도 다릴 수 있어요? 있지. 마침 내가 지금 출근하는 길인데 따라와봐. 네, 언니. 언니라고 불러도 되죠? 저 23인데 저보다 언니 맞으시죠?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하는 지은의 팔짱을 끼며 은별은 종알거린다. 여자와 눈이 마주친 순간 속에 있는 말을 전부 털어놓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속내를 털어놓을 기회가 좀처럼 없어서 그런가? 처음 만난 사람의 깊은 눈빛에 빨려 들어갈 듯 감정이 벌거벗겨진 듯 무장해제 된다. 여기까지? 네. 그러니까요. 어디서 끝나는지를 모르셔가지고 여기서는 그냥 이상입니다 이런 걸 한번 넣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잠깐 지금 해봤고요. 다 잘 들리고 좋고요. 세상의 끝에 온 기분이야 있는데 그거 세상의 끝에 온 기분이야 이렇게 들렸는데 그냥 세상의 끝에 온 그걸 연결할게요. 세상의 끝에 온 기분이야. 발음만 온 잘해주시고 온 강조가 안 되면 더 자연스럽겠고요. 전부 털어놓고 싶은 기분이 들었어. 이것도 전부 털어놓고 싶은 기분이 들었어. 이렇게 들렸는데 기분 강조가 좀 안 된 상태로 그냥 전부 털어놓고 싶은 기분이 들었어. 이렇게 가시는 게 좀 더 자연스럽겠습니다. 네, 거기 말고 다 잘하셨어요. 자, 선생님, 네. 네, 다음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20쪽 조금 하고 121쪽 이렇게 들어갈게요. 마음 세탁소에서 낯설고도 아름다운 하루를 보내고 온 뒤니 은별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사라졌다. 눈물과 함께 마음의 얼룩을 지워낸 메리골드라는 마을이 이상하게 다정하고 포근했다. 불현듯 언젠가 가본 적이 있는 곳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다. 기억을 더듬어 오래된 사진 앨범을 꺼내어 살펴보니
막내가 엄마 뱃속에 있고 어린 둘째와 은별이 손을 잡고 떠났던 여행의 사진 속에 우리 분식 간판이 찍혀 있다. 낡은 사진 곳에 선명한 글자에 놀란 은별은 왠지 모를 그리움에 사진을 손으로 쓰다듬는다. 어쩐지 낯설지 않더라니. 은별이 그곳으로 간 건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던 걸까? 우연히 벌게 된 많은 돈은 은별에게 모래성 같았다. 써도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돈에게 오만하게 구는 이에게 돈은 신기루처럼 스르르 사라져 버리고 만다. 무너지는 모래성을 보며 점점 마음이 편안해졌다. 가족들은 인스타그램을 다시 운영하라고 난리인데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피드에 어떤 사진과 글을 올려야 하는지 떠오르지 않는다. 정말 내가 이걸로 돈을 많이 버는 인플루언서였다고? 나 회사 앞이야. 출근해야 해. 각자의 문제는 각자가 해결하자. 끊어. 전화를 끄는 은별은 목에 걸린 헤드셋을 머리에 다시 쓰고 소음을 차단한다. 가족들 전화번호는 차단할까 말까. 왜 나는 가족을 끊지 못하는 거지? 이상해. 물끄러미 휴대폰을 보고 신호등 앞에 선 은별의 어깨를 어떤 이가 가볍게 친다. 팀장이다. 은별은 석 달 전부터 프리랜서 홈쇼핑 MD로 일하고 있다. 신기하게도 구성하는 상품마다 매출이 급상승 곡선을 이루는 덕에 은별은 일이 재미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그나저나 은별씨, 이번 공구 구성 어쩜 이렇게 했어? 건조한 시즌에 맞춰 크림이랑 팩이랑 탁성용 가습기까지 가격 대비 마진율도 높고 소비자 만족도도 높고 제품 판매 실적도 우리 팀 1등인 거 알아? 정말요? 우와, 잘 됐네요. 수줍게 웃으며 은별은 신호등을 힘차게 걷는다. 인생은 초록불인 것 같아도 노란불도 들어오고 빨간불도 들어온다. 가끔 빨간불에만 정체되어 있는 듯해도 어김없이 초록불이 된다. 초록불 다음에 다시 빨간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길을 걷고 신호등이 나오면 불빛에 따라 움직이는 일이다. 지금 내게 맞는 신호가 없다면 기다리고 언젠가 신호가 올 때 또다시 걷는 일이 아닐까. 그래서 말인데 지금 프리랜서 MD들 정규직 채용 전환 공고가 다음 달에 날 거야. 팀장 추천제가 있어서 우리 팀은 은별 씨를 추천하려고 하는데 어때? 저야 너무 좋죠. 추천 감사합니다. 팀장님 열심히 해볼게요. 초록불. 이번엔 여과 없이 투명한 초록불이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 잘 들리시고 다 좋고요. 그냥 그 피드라는 부분만 조금 이제 내용을 아니까 들리긴 하는데 처음 들으시면 아무래도 그 부분은 조금 어색할 것 같아서 그냥 약간만 강조는 아니지만 잘 들리게 피드에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선생님. 자, 근데 이렇게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이제 시를 한 편 듣고 또 막 약간 코믹한 이제 그런 걸 해서 그런지 이게 조금 길게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은 왜일까요? 저만 그럴까요? 네. 그래서 조금 저희가 한번 줄여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아까 쪽수를, 페이지 수를 어느 정도 돼요라고 현아쌤 이렇게 다 여쭤봤었는데, 한 2쪽 정도, 지금 명숙쌤 2쪽 정도 하신 건가요? 저는 잠깐요. 120에서 네, 120쪽 반 하고요. 그다음 121쪽부터 2쪽 반. 2쪽 반. 그러니까요. 한쪽, 그러면 또 스토리가 너무 안 맞으시려나? 한쪽 반 정도? 너무 짧을까요? 하여튼 제가 조금 지난번에 2쪽 했을 때 한 3분 정도 나와서 좀 짧다 그래서 제가 한
안쪽을 조금 더 넣었거든요. 앞쪽에. 그러셨어요. 네네네. 그때는 이제 이 그럼 한 난독도가 안 들어갔을 때. 그쵸. 한 두 쪽 정도로 해볼까요? 한쪽 반은 좀 너무 확 줄여지면? 네, 만약 가능하시면. 근데 그 중에서 예를 들면 똑같은 두 쪽인데 어떤 분 거는 거기 대사가 많으면 되게 빨리 갈 거고요. 또 어떤 분은 글로만 이렇게 쭉 이어지면 그거는 대사보다는 또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조금 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네 말씀을 드려보고요. 네 좋습니다. 이제 명숙쌤 진행을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진쌤, 네, 부탁드릴게요. 저는 126페이지 하단부터 시작할게요. 재하와 연희는 태어날 때부터 친구였고 혜인은 초등학교 3학년 때 할머니의 동네로 이사를 오며 그들과 친구가 됐다. 사진작가였던 엄마와 클래식 피아노를 전공해 밴드에서 건반을 치던 아빠는 공연장에서 만나 사랑에 빠졌고 혜인과 셋이 단란한 가정을 꾸려나갔다.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이들을 하늘이 질투했던 건지 교통사고로 엄마와 아빠는 동시에 세상을 떠났다. 전학을 온 뒤로 말수가 적고 내성적인 혜인이 혼자 다니는 걸 본 재하는 놀이터에 가자고, 달리기를 하자고, 숙제를 하자고, 밥을 먹자며 곁에 있기 시작했다. 재하의 친구 연희까지 셋은 동네에서 함께 자랐다. 일기장처럼 흑역사를 공유하는 세 사람 중 혜인은 대부분 듣는 역할이다. 재하와 연희가 말하면 혜인은 빙그레 웃으며 이야기를 듣는다. 혜인은 속내를 말하지 않고 듣는 게 편안하다. 사람들은 즐겁다. 그리고 오늘은 지은도 즐겁다. 생을 10이라는 숫자로 표현한다면 즐거운 하루가 즐겁지 않은 9날들을 견디게 한다. 그런데 사장님, 매일 해질 때마다 옥상에 서서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몰이 하세요? 김밥을 입에 넣고 오물거리던 연희가 지은을 향해 묻는다. 왜 궁금해, 그게? 그냥요. 옥상에 서서 해가 지는 방향으로 꼼짝 않고 서 있는 사장님 보면 꼭 노을로 빨려 들어갈 것 같아 보여서요. 말해주기 싫으심 안 하셔도 돼요. 초를 켜는 마음으로 사람들의 안녕과 평안을 빌어. 초를 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초를 켜잖아. 초가 자신을 태워 환히 밝히듯 해가 지며 환히 밝히는 순간에 세탁소를 거쳐간 이들의 안녕을 빌어주는 거지. 마음 세탁소를 운영하기 이전에도 나는 사람들에게 위로차를 건네며 마음의 얼룩을 희미하게 만들어줬거든. 아, 세탁소 운영하신 지 오래되셨구나. 오래오래 되었지. 사람은 누군가 딱 한 명만 자신을 믿어주고 응원해주면 살 수 있는 것 같아. 한 명만요? 진정으로 믿어주는 한 명. 그 한 명을 만나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나는 그 한 명이 되어주고 싶어. 누군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안녕을 빌어주면 더 살아갈 힘이 나지 않을까 싶어서. 지은의 말을 들으며 세 사람은 동시에 초를 켜는 마음에 대해 생각한다. 초 대신 지는 해의 빛을 바라보며 누군가의 안녕과 평화를 빌어주는 마음에 대해서도 생각한다. 그러고 보니 세탁비 대신 받은 친절을 어느 날 대가가 없이 누군가에게 돌려주라 했던 사장님이다. 대체 무슨 사연으로
우리 동네에 온 것인지. 이상입니다. 네네. 시간은 한 4분 정도 걸리시네요. 그러니까 대부분 한 4분 정도 이렇게 걸리시는 것 같아요. 네. 다 잘 들리고 좋으신데 몇 군데 알려드리면 혼자 다니는 걸 본 제이는 뭐 이런 데가 있어요. 한 10줄 좀 올라오면 있으실 것 같아요. 혼자 다니는 걸 그거 그냥 제가 듣기에는 혼자 다니는 걸 해서 다니는 걸이 좀 세게 들려서 그냥 혼자 다니는 걸 본 제이는 이렇게 혼자 다가 안 올라가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시은도 즐겁다예요. 치은이에요. 시은이에요. 그게 좀 안 들려요. 오늘은 시은 안 들려요. 지은도 즐겁다. 아, 오늘은 지은도 즐겁다. 네네. 그 즈 발음이 좀 덜 들렸었고요. 그 약간 치 같기도 하고 시 같기도 했어요. 근데 뭐 이렇게 흐름을 보면 이름이니까 다 아시긴 하겠지만요. 그리고 꼭 노을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이거 할 때 꼭 노을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이렇게 쭉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갓이 올라가셔서 그거 그냥 내려가시는 게 더 자연스럽고요. 지은의 말을 들으며 세 사람은 동시에 거기도 조금 강조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은의 말을 들으며 그냥 지은의 말을 들으며 세 사람은 그렇게 그냥 쭉 가시면 돼요. 세 사람은 동시에 살짝 여유.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명숙쌤. 네. 자, 순일쌤. 부탁드릴게요. 145쪽입니다. 잘 살고 싶었다. 잘 산다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었다. 하지만 남들처럼 평범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어린 연자는 일찌감치 알아버렸다. 동생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며 언제나 반에서 1등을 하던 연자는 이미 알고 있었다. 아무리 1등을 해도 대학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연자가 성인이 되는 순간부터 5명의 동생들을 부양하는 일을 부모가 자신의 몫으로 돌릴 것을 알고 있었다. 지긋지긋한 가난. 그 가난이 진득하게 배어있는 집이 지겨워 현실에서 도망쳤다. 더 나은 현실이 있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은 희망이란 단어까지 품게 했다. 옆집 언니 정순의 소개로 취직한 두부 공장에서 일한 돈을 모아 대학에 가고 취직을 하고 평범한 남자와 결혼을 하고 아이는 딱 한 명만 키울 거다. 작은 아파트에 살며 가끔 여행도 다니고 자장면은 가족 수대로 시키고 탕수육도 시켜야지. 평범하게 살고 싶다. 연자의 꿈은 단지 그것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것. 작업반장은 가끔 회사 돈으로 호의를 부린다. 월급원이 도련님처럼 귀티나게 생긴 남자가 왜 공장에서 작업반장을 하는지 연자는 가끔 궁금했다. 작업반장과 쉬는 날마다 영화를 보고 자장면과 탕수육을 먹던 연자는 어느 날 임신을 한 사실을 알고 공장 앞에 단칸방을 얻었다. 작업반장은 어머니 병간호를 핑계로 일주일에 사나흘은 본가에서 자고 온다며 집을 비웠다. 문득문득 스쳐 지나가는 불안감과 어딘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있었지만 묻지 못했다. 어머니가 아프시니 아이를 출산하면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을 하자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업반장의 아내라는 여자가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 가정이 있는 남자라니 말도 안 된다. 그럼 내 뱃속의 아이는, 우리 아이는. 제 아를 낳은 뒤로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오던 남자는 결국 아이의 짐을 싸서 돌아섰다. 4살짜리 제아가 바지가랑이에 매달려도 남자는 가버렸다. 연자는 입술을 꽉 깨물고 그를 붙잡지 않았다. 연자는 살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식당 참모, 남의 집 가사 도우미, 공장 생산직 등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며 살던 어느 날 연자가 일하는 식당에 정순이 찾아왔다. 공장을 그만두고 미용학원을 다녀 미용실에 취직했다가 이 마을에 미용실을 차린 정수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었다. 미용실을 해서 번 돈으로 작은 집을 샀고 재아와 연자에게 방을 내주었다.
연자는 식당 참모로 일하며 정순의 집 살림을 해주었다. 연자는 야무진 솜씨로 적은 재료로도 맛있는 걸 만들어냈다. 따뜻한 집에서 따뜻한 밥을 같이 먹으며 재하를 함께 키워냈다. 정순과 함께 살며 재하도 살이 오르기 시작했다. 정순이 말기암으로 세상을 떠나던 날 연자도 같이 따라가고 싶었다. 하지만 재하가 있어서 연자는 살아야 했다. 뜨끈하고 작은 핏덩이 재하를 처음 안던 날 연자는 스스로 죽을 자유 따윈 없어졌음을 알았다. 재하가 대학을 가며 이사를 나갔더니 영화가 하고 싶다고 다른 대학에 입학하고 싶다며 엄마와 따로 살기를 원했다. 그리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 결국 이 바닷가 마을로 다시 와서 살고 있다. 돌아보면 재하도 연자도 이 동네에서 가장 편안하고 행복했다. 연자는 세탁소 문을 향해 걸어간다. 연자의 발걸음 옆으로 빨간 꽃바람이 길을 터준다. 발끝에서 맴도는 꽃을 보며 연자는 눈을 동그랗게 뜬다. 연자를 감싸고 맴도는 꽃길이 어서 걸으라고 재촉하듯 연자의 발끝에서 원을 그리며 뱅글뱅글 맴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예쁜 꽃길. 연자는 그 길을 따라 세탁소의 문을 연다. 문을 여는 순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지은이 문을 열며 연자를 반긴다. 꽃잎은 두 여자 주변을 다시 동그랗게 맴돈다. 건물 뒤편에서 연자가 꽃을 보며 기뻐하는 모습을 몰래 바라보던 재하의 곁에도 동그랗게 꽃잎이 맴돈다. 잘 부탁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엄마 연자 씨야. 재하의 곁을 맴돌던 꽃잎은 알겠다는 듯 층층이 꽃잎을 쌓으며 다시 날아간다. 꽃잎이 세탁소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재하는 뒤를 돌아 바닷가를 향해 걷는다. 바다의 품에 풍덩 뛰어들어야지. 바다는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다. 사람들의 비밀을 가슴에 안고 파도로 소멸시킨다. 그래서 바다는 깊고 깊다. 네. 길게 느껴지진 않았는데 시간은 조금 한 5분 좀 넘게 한 6분까지는 안 가는 것 같고 그죠? 그 정도 5분 40초요. 네, 그 정도 나오는 것 같네요. 네. 괜찮을 것 같긴 하고 다 괜찮으셨고 그냥 그 내 뱃속의 아이는 할 때 내 뱃속의 아이는 자연스러우셨어요. 근데 거기서 아이가 조금 강조돼야 되나? 뭐 이 생각을 잠깐 했어요. 내 뱃속의 아이는 네, 그 정도 생각 다 좋았습니다. 네, 영숙쌤. 네, 팡이쌤 부탁드릴게요. 네, 네. 180쪽 읽겠습니다. 세탁소 불이 꺼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마음. 인적 없는 밤에 꾸벅꾸벅 앉아 졸면서까지 기다려주는 그 마음이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여러 계절을 함께 보내며 요즘은 분식집 불빛에 묘한 안도감이 든다. 가끔 사장이 병원에 가느라 분식집 불이 일찍 꺼진 날이면 지은의 발걸음도 덩달아 힘이 없다. 사람이란 참 묘한 존재다. 서로에게 적당히 거리를 둬야 하지만 적당히 곁에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인가. 분식집을 나서는 지은의 손에는 어느새 따뜻한 김밥 2줄이 들어있는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져 있다. 지은의 다음날 끼니를 위해 우리 분식집 사장은 퇴근길에 늘 김밥 2줄을 건넨다. 한 손에는 약병, 한 손에는 김밥 2봉지를 든 지은이 문을 열다 뒤를 돈다. 아줌마, 아프지 말고 관리 잘해서 오래오래 살아. 병원비 아끼지 말고 병원비 부족하면 김밥 값으로 내가 내줄게. 그려. 우리 지은 사장님 덕분에 든든하다. 늙은이 아픈 게 뭐 새삼스러운 게 있을까. 이제 여기저기 아픈 몸 살살 달래가며 남은 날 사는 거지. 어여 들어가. 연자 맞이하느라 고생했어.
수고했어. 오늘도. 지은은 배웅하며 우리 분식 사장은 하품을 한다. 사장의 하루도 끝이 났다. 닫힌 유리문 밖으로 지은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본다. 당장 두스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마르고 힘이 없던 지은이 조금씩 생기를 되찾아가고 있다. 지은은 우리 분식 사장이 매일 2줄씩 건네는 김밥에 매일 다른 재료가 들어있는지도 모른다지만 버리지 않고 꼬박꼬박 먹는 것 같다. 그러면 됐다. 그러고 보니 사장의 곁에 아직 꽃잎들이 세탁소로 가지 않고 남아있다. 빨간 꽃잎들이 사람처럼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꽃잎 하나를 툭 치며 사장이 웃는다. 꽃들아, 걱정 마라. 모든 일에는 때가 있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리 믿으며 그리 된다. 그러니께 너희들도 너희들 자리로 이제 가. 사장의 말에 꽃잎들은 뱅그르르 돌며 사라진다. 서로가 서로를 염려하는 온기로 가득 찬 이런 밤은 잠도 순하다. 골목을 환히 밝히는 은은한 달빛도 미소 짓는 밤이다. 이른 밤은 해가 비치지 않아도 낮보다 환하고 따뜻하다. 어둠 속에 있다고 꼭 어둠이 아니고 빛 속에 있다고 꼭 빛이 아니다. 어둠 속에 있어도 빛나는 게 있고 빛 속에 있어도 어두운 게 있다. 오늘은 순한 밤이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창희쌤은 좀 짧게 하시네요. 그죠? 31분, 34분, 한 3분 조금 안 되거나 뭐 3분 전인 것 같아요. 네, 다 잘 들리고 다 부드럽게 다 좋고요. 이런 밤은 밝고 순하다. 그 부분이 약간 여유 있었으면 좋겠. 이런 밤은 밝고 순하다. 네. 그리고 빛이 아니다. 그렇게 발음, 네, 빛이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두 군데 정도 다 잘하셨고요. 자, 명숙쌤. 네. 경화쌤, 네,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혹시 오래된 마음의 얼룩도 지울 수 있나요? 지금까지는 가능했어요. 방금 꽃잎이 건넨 그 티셔츠로 갈아입고 2층 세탁실로 가세요. 눈을 감고 지우고 싶은 기억을 상상하시면 얼룩이 옷에 번질 거예요. 그걸 세탁하면 마음의 얼룩이 빠지는 거죠.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옥상 위 빨랫줄에 널고. 참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빨랫줄 위에 있는 잘 마른 옷들은 어디로 가나요? 그 옷들도 꽃잎이 됩니까? 평소와 달리 속에서 많은 질문이 터져 나온다. 그간 입을 굳게 닫고 살아왔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용기 비슷한 게 자꾸 생긴다. 무슨 일이지 대체? 지금 들고 계신 그 옷이 옥상 햇빛에 잘 마른 옷이에요. 마른 옷에서 꽃잎은 나오지 않아요. 매일 오후 지는 해를 향해 날아가는 꽃잎들은 사람들 마음의 얼룩에서 나온 상처예요. 잘 말라서 꽃이 된 상처를 해를 향해 보내요. 뜨거운 태양빛에 타서 빛이 되고 밤에는 별이 되기도 해요. 말도 안 돼요. 상처가 어떻게 꽃잎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나요? 말이 안 되는 일을 말이 되게 하는 게 마음 세탁소예요. 그래도 제 상처는 꽃잎까진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누구나 자신의 상처가 가장 크고 아파요. 너무 아픈 상처는 연고를 바를 용기도 치료할 용기도 나지 않아 꺼내보지 못하고 마음 안에 꽁꽁 숨겨두고 살아가요. 몸에 난 상처는 피가 말라 딱지라도 지는데 마음에 난 상처는 딱지가 지지도 않죠. 베인데 또 베이면 더 아픈데 마음도 자꾸 베어 아프고요.
맞습니다. 아파요. 옷을 물끄러미 보던 영희는 조끼를 벗어 의자에 걸쳐 놓은 뒤 하얀색 티셔츠를 입고 시계를 본다. 저녁 8시 55분이다.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훌쩍 가버렸다니. 놀란 눈으로 지은을 본다. 사장님, 제가 너무 오래 있어서 불편하시는 거 아닌가요? 오래 계시긴 했어요. 영희 삼촌 얼룩에 비하면 그리 오래도 아니지만요. 괜찮아요. 지은은 영희의 마음을 읽는다. 지은이 팔짱을 끼고 빙그레 미소 짓고 있는 걸 보며 꽃잎은 영희 삼촌의 발끝을 맴돌다 나비의 날개짓처럼 팔랑거리며 2층을 향해 올라간다. 영희는 어서 오라는 듯 주변을 맴도는 꽃잎을 따라 한 발자국을 내딛는다. 뚜벅뚜벅. 그의 발자국에는 온 생이 담겨 있다.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생을 건 발걸음을 내딛는 용기가 생긴다는 사실이 믿을 수 없다. 영희는 크게 숨을 들이키며 단단한 다리로 발걸음을 내딛는다. 뚜벅뚜벅. 세탁실을 향해 걸어 올라간다. 그가 입은 옷은 군데군데 서서히 얼룩이 번진다. 네, 잘하셨어요. 다 좋았고요. 발끝을 맴돈다. 이렇게 해서 끝을 요거만 네, 그 발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이제 네. 네. 자, 미아쌤. 네, 부탁드려요. 놀란 지은에게 차분히 웃어 보이며 혜인이 손바닥으로 오른쪽을 가리킨다. 하얀 벽 앞에는 혜인이 오랫동안 메고 다니던 카메라가 플라스틱 네모 박스 위에 올려져 있다. 그 옆에는 포토 프린터가 놓여 있고 결정적 순간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다. 전시장에서 즉석으로 관람객들에게 사진을 찍어주는 행위 자체를 작품으로 만든 것이다. 얼떨떨한 지은의 양쪽 어깨를 혜인이 부드럽게 감싸고 벽 앞에 의자로 안내한다. 의자에 앉은 지은이 작품 제목을 읽으며 생각에 잠긴다. 결정적 순간을 찍기 위해 평생을 찍었는데 매일이 결정적 순간이었다. 앙리 카르띠에 브레송이 말했죠. 맞아요. 그 말을 그대로 제목으로 붙여봤어요. 오늘은 참 좋은 날이네요. 이 작품 구상할 때 지은 씨를 제일 먼저 찍고 싶었거든요. 와줘서 고마워요. 박스 위에 올려진 카메라를 들고 초점을 조절하며 혜인이 수줍게 웃는다. 의자에 앉은 지은의 얼굴에도 혜인의 웃음을 닮은 미소가 번진다. 미소는 좋은 기분으로 이어진다. 사진 한 장 찍어드려도 될까요? 그래요, 찍어주세요. 잠시 눈을 감고 지은 씨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봐요. 혜인의 말에 지은은 눈을 감는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던가? 뭔가 특별한 순간이 행복일 것이라 생각했다. 실수를 만회하고 돌려놓아야지만 행복할 것이라 생각했다. 자격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으리라 결심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의 모든 순간은 소중함이고 사랑이었다. 후회로 가득 찼던 어제도, 나를 사랑하는 법을 깨달은 오늘도, 어쩌면 늙어갈지도 모를 내일도, 아니 어쩌면 마법을 풀지 못하고 다시 태어난다 해도 그 모든 삶은 나의 선택이었으므로 행복일 것이다. 뭉클하다. 심장에 손을 대며 따뜻한 온기를 느낀다. 네, 이상입니다. 그 미아쌤도 조금 짧으신 것 같아요. 한 3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혹시 뭐 다른 선생님들도 그냥 내용상 요게 좀 줄이기 어렵다 하시면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혹시 조금 가능하시면 이렇게 살짝 줄여주시면 좀 이렇게 뭔가 또 핵심이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우리 명숙쌤. 네. 자, 우리 선아쌤 부탁드려요. 마음 세탁소를 운영하며 지은이 깨달은 사실은 오늘이야말로 가장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후회해도 어제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먼 미래이니 오늘을 살아야 한다. 우리 모두가 공평하게 받은 마법 같은 선물이 바로 오늘이다. 연희 이제야 내가 비밀 하나 알려줄까? 우와, 비밀이요? 어떤 비밀이요? 잠깐만요. 몰래 엿듣는 사람 없나 살펴보고 들을게요. 근데 이건 소문나도 되는 비밀이야. 에이, 그럼 비밀이 아니죠. 시시하게. 안 들을 거야? 아니요. 들어야죠. 뭔데요? 있지? 너희들도 나처럼 특별한 능력이 있어. 정말요? 응. 바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야. 연희와 재아는 동시에 서로를 바라본다. 그리고 다시 지은의 입을 응시하며 다음 말을 기다린다. 지은은 검고 긴 머리를 쓸어 올리고 해사하게 웃으며 둘이 어깨에 손을 올린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길이고 내 선택은 옳은 것이라, 잘 될 것이라 믿는다면 결국 그렇게 될 거야. 말하는 대로, 믿는 대로,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이미 내 안에 있어. 그냥 의심 말고 자신을 믿어봐.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믿어봐. 올린 손에 힘을 주어 둘의 어깨를 2번 토닥이며 지은은 말을 잇는다. 그리고 기억해. 신은 인간에게 최고의 선물을 시련이라는 포장지로 싸준대. 오늘 힘든 일이 있었다면 그건 선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엄청난 선물의 포장지를 벗기는 중일 수도 있다는 거지. 말을 마친 지은은 몰몰이 생각에 잠긴 두 사람을 뒤로 하고 천천히 옥상으로 향한 계단을 오른다. 옥상 가운데 놓아둔 의자에 비스듬히 눕듯 앉아 햇살을 가만히 바라본다. 꽃잎을 하늘에게 올려보내기엔 너무 한낮이다. 눈을 감고 평온한 미소를 띠며 세상 가장 편안한 표정으로 내리쬐는 햇살을 느낀다. 뜨겁지만 뜨겁지 않다. 내가 세상에 온 이유를 알았으니까. 이제라도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갈 수 있는 오늘이 아름답다. 낮잠 자기 딱 좋은 날씨네. 네. 분량 적당한 것 같아요. 선아쌤도. 그죠? 예. 그래서 다른 분들도 뭐 사실 워낙 잘 해주셔가지고 좀 길어도 한 5분 넘어가고 이래도 이렇게 잘 들어오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그대로 하시거나 아까 말씀하신 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명숙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14일에는 그냥 다른 이제 이렇게 우리 처음에 만나면 인사하고 그리고 바로 영숙쌤께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리골드 그리고 봄봄은 어떻게 괜찮으세요? 어떠세요? 네. 네. 아니 그래도 편하게. 근데 또 아까 하다 보니까 계속 현아쌤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은 내레이션만 돼서 아니면 지금 그래도 이렇게 저는 정말 소개만 해드린 거예요. 저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다 좋아요. 뭔가 우리의 이 컨셉에 좀 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우리 그럼 편하게 또 지금 뭐 말씀하시기 좀 힘들면 톡으로 또 나누죠 뭐. 그죠? 그 부분은. 네.
그럼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만일에 그게 들어간다면 시, 메리골드, 그다음에 가을 시 이렇게 해서 마치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게 또 빠지면 또 원래대로 가시면 됩니다. 자, 다른 의견 있으시거나, 네. 아, 오늘 아주, 네, 기억에 남는 또 가을에 뭐 다들 다 기억에 남습니다만, 특별히 기억에 남는 시 에그머니. 김숙 선생님. 네. 네, 진짜 우리 캐스팅 확정. 아니 거기 가로에 계속 앙칼지게라고 계속 나오니까 너무 잘. 최대한 앙칼지게. 그러니까요. 정말 네. 또 다양하게 이렇게 해주셨고요. 뭐 한번 또 이렇게 예, 경험 삼아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뵙고요. 그 사이사이에 우리 네, 던지세요. 아, 저기 아까 가을에 그 내용을 파일을 좀 네. 읽어볼 수 해주셔야 그럼요. 대략 거리를 좀 파악하고 그러겠네요. 바로바로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부분은 요 파일을 해서 저희가 아까 고친 거 요걸로 해가지고 저희 단톡방에 올려드리고요. 네네. 그래도 지금 이제 읽어보시고 하는 부분들도 좋은데 그래도 편안하게 또 의견 주세요. 네. 그렇게 하시고. 읽어보는 거죠? 확정인가요? 가을은? 확정 아니에요. 그냥 확정 아니에요. 보는 거잖아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저도 그냥 한번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하고 보여드리면서 한번 읽어본 거라서 전혀 이거 꼭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또 살펴보시면서 의견 주세요. 자, 그럼 오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우리 리허설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종료하겠습니다.